문제는 아까 변형 방식 보여드렸어요. 마지막 문장이 있다 없다? 없다였죠. 답부터 맞춰볼까요? 답은 3번이었어요. 맞추셨어요? 네, 내용은 그대로인 지문인데 여기 마지막 문장이 실제 없는 문장을 주고 나서 뭐가 들어가겠냐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작은 습관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그냥 다른 주제나 제목을 맞추라는 건데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간 사람은 덜 당황했겠죠. 그게 차이예요. 근데 저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모르는 게 나왔나 해가지고 떠든떠든거렸다 틀렸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옆에 있는 거 볼게요. 자, 여기는 사실은 단어는 변형 없이 그냥 지문을 찾았으면 됐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자, 그러니까 내용상 해석만 하면 되죠. 다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형을 본 학생은 이렇게 그냥 위에 있는 거 요약한 거야. 이런 유형을 요즘 점점 더 많이 내요. 왜? 옛날 선생님들도 이거 만들기 제일 귀찮은 유형이었거든요. 요즘은 챗 GPT가 해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 낼 때 쉽게 내세요. 조건은 더 어렵게 낼 수도 있고 되게 길게 낼 수도 있고 여기는 지금 A, B, C, D가 모두 본문 단어인데 본문에 있지 않은 단어를 활용해서 핵심 내용을 추려서 요약문 만들어줘. 그러면 AI가 다 만들어줘요. 이 문제 내기 되게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학생만 힘들죠. 그쵸? 그래서 요 출제 유형이 어느 학교나 전반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요. 자, A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theatrical죠. 제가 아까 말했던 theatrical, 극장 또는 연극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섹스피어는 이러한 메타포를 사용해서 비유를 했고요. 그래서 세상은 어디에다 비교했냐면 메타포라는 게 힌트였죠. 세상은 무대에 비유했고요. 그리고 인간은 배우에 비유했어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People with social skills예요. 사교적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의도나 감정을 숨기겠죠. conceal. 이게 숨기다, 감추다예요. 뒤에 들어갔던 것은 조금 더 나은 acting 스킬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은 잠깐만요. 여기서 acting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정답지 나중에 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3번은 자, 일단 문제 보시면은 3번은 여기 답부터 맞춥시다. A번에 들어가는 것부터 봤을 때 얘는 사실은 변형이 좀 있어요. 위에서 보시면 여기 지문에 있었던 건데 여기에서 한 번이지. 잠깐만요. 그쵸. 한 번에서는 위에서 여기 5번째, 6번째. 어댑티드. 사람들이 적응했다. 여기네. 요 단어를 적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여기 뭐 스킬은 되게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결국은 생존하기 위한 스킬들 얘기했고, 2개 단어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아래쪽에 들어가는 거, in history, 역사상 보면, 인간은 어디에 적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daptability죠. adaptability. 자, 근데 왜 동사가 아니었냐면은 뒤에 여기 동사 따로 있거든요. is. 자, 그럼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 적응한다는 것은 그 적응력은 up to. 자, 근데 자, 어떤 거에 중요하냐? 어디에 달려 있다? acquisition이라는 건 습득이에요. 자,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기술을 습득한다는 것에 달려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스킬은 위에 있었고요. 그렇죠? 여기 아까 밑부분 초반부에 있었어요. 여기도 있고 나오죠. 그렇죠? 여기도 나오고 계속 나오죠. 자, 그래서 대놓고 서바이벌 스킬스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이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요 문제랑 아까 그 문제 차이는 뭐예요? 이 문제는 아까 걔는 있는 단어 그대로 어휘형 변화 없이 들어가고 얘는 아래쪽에 주제를 썼는데 단어가 변형해서 들어가죠. 지문에서는 능력인데 ability to adapt가 나오고 그걸 한마디로 하면은 적응력 이렇게 해서 adaptability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옆 질문까지 일단 보고서는 잠시 보고 유형 좀 봅시다. 비교해서. 얘는 위에 있는 거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위에는 8유로였잖아요. 근데 799로 바꾼 거였죠. 그쵸? 근데 똑같은 예시예요. 이번에는 다만 지역만 다르고 400인지 399인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시가 같은 건데 숫자만 바뀌었다는 걸 포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피자가 어땠을까라는 얘기죠. 일단은 가격이 40에서 39로 줄은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단어 reduced죠. 감소되었다. 아래쪽엔 단어 활용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랬더니만 이것이 차지하는 몫이 상승했다예요. 중요한 건 이게 올라가다인데 앞에가 was라는 과거 시제니까 rise의 과거 시제 rose를 써야 되죠. 올라가다, 상승되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은 결국은 가격을 내렸는데 이 전략을 이용해서예요. 자, 근데 실제로 399가 feels 어떤 느낌이 들어요? 훨씬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처럼 느낀다라는 게 힌트였죠. 자, 그래서 들어가는 건 the less예요. less. 더 적은 것처럼 느낀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뒤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뭔가를 뭐뭐라고 본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그러면은 지문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전자고 후자냐란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이 문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이 399가 더 적게 느낀 것은 그 전자를 399로 본 거, 3이라고 본 거죠. 앞에 들어갈 게 더 formal이에요. 그래서 자, formal이라는 단어는 전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400이라는 것을 더 letter이라고 쓰죠. 이게 결국 후자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는 옆쪽을 하나 넘겨서 객관식 답은 그냥 맞추고 나중에 일치 문제만 제가 해서지 드리니까 보세요. 15번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그래서 A, D, F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16번의 답도 일단 볼게요. 2였어요. 자, 영영풀이는 실제적으로 잠실여고도 자주 내는 편이에요. 근데 영영풀이를 학교에서 주진 않아요. 그건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예요. 영영풀이를 맞추라는 뜻은 뭐겠어요?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 의미를 정확히 아느냐. 그랬을 때 그 단어를 풀어서 문장으로 써놓은 걸 맞추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유형이고요. 그리고 페이지는 제목 객관식 봅시다. 자, 다음 문제 17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 문장 볼까요? 18번 문제에 보시면은 자, 뭐뭐라고 대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새로운 유행이 대안으로서 등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이 지문은요. 앞에 문장 한번 다시 찾아가 보세요. 얘가 지금 18번이거든요. 18번 지문인데 앞쪽에 아까 8번 지문인데 잠깐 볼게요. 앞에 8번 지문. 제가 화면에서 잠깐 내려볼게요. 자, 8번 지문 이거거든요. 보여요? 얘가 8번 지문이죠. 자, 근데 8번 지문에서 보이는 이 문장하고 아까 그 문장이랑 봤을 때 있었어요, 걔가? 없어요. 자주 그렇게 출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없는 건데 어떻게 써요가 아니라 그냥 해석 있고 내용이 뻔한 게 들어갈 거고 단어가 저만큼 있으면은 알맞게 구문 구조에 맞춰서 구문이 뭐야? 문장의 구조. 적어도 주어가 먼저 오고 동사가 올 거다라는 구조에 맞춰 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외워서는 못 쓴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변형됐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나의 마음을 무장하기 위해서예요. 정신무장. 여러분들이 정신력과 체력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각자 종목에 맞는 스킬, 종목이라는 건 뭐야? 시험 범위겠지? 시험 범위에 맞는 스킬은 제가 시험 기간 중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걔가 하는 종목이 뭐건 간에 걔가 테니스 선수건, 펜싱 선수건, 수영 선수간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대회 나가면 그렇대. 애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살벌하대. 체력도 좋아야 된대. 무슨 일인지 알아요? 내가 이번에 어디에서 동계올림피아드 거기는 나올 날씨가 이렇대. 이런 거에 기본 적응하는 거. 이게 누구나 똑같이 있어야 되죠? 그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에요. 이해돼요? 이게 돼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소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적응이 돼요. 안 그러면 되게 당황한다는 얘기죠. 제가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2003년, 2023 문제 먼저 봅시다. 아이고 미안해. 2023 문제 먼저 볼게요. 2023은 여기 있어요. 얘예요. 2023년도 문제를 보면은 좀 아까 나온 거보다 한 술 더 떠서 나오죠. 문제가 그닥 착하지 않아요. 이거는 듣기에서 나오는 서술형이에요. 듣기는 여러분 그냥 모의고사 듣기예요. 되게 쉬운 거. 17개 중에 틀리는 거 있으면 큰일 나는 그 쉬운 듣기. 근데 듣기를 들려줘요. 들려주는 내용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 주르륵 말하겠죠. 남자가. 근데 그 문장에 주제를 쓰라고 나와요. 주제는 요약문보다 더 짧죠. 이게 한 줄이에요. 근데 생각해봐. 이 남자가 주제문을 떡하니 말했겠어요? 받아쓰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듣는 내용은 쭉 나와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왜 듣기 문제 보면 16, 17번에 혼자 쭉 말하는 거죠. 요즘 환경이 뭐 어떤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다. 쭉 혼자 렉처링 하는 거 있잖아요. 나오고 나서 한 문장을 딱 잡아줘요. 이게 글이 위에 독해 지문이 있는데 이걸 쓰라고 해도 힘들어요. 지금 해봐서 알지만. 그쵸? 근데 저걸 들었단 말이야. 그럼 듣고 나면 사라지죠. 눈앞에 보여요. 뭐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쓰는 거 보세요. 화자는 지금 주로 이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메인 뭐뭐뭐인데 무엇을 위한 뭐뭐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단서를 보세요. 여기다가 아무거나 말 되는 거 집어넣으면은 맞지 않아요? 라고 교무실에 오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 그것도 틀리진 않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부분 점수 자꾸 줘야 되죠. 그러니까 단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각각 4개의 단어인데 첫 번째는 4개 철자 C로 시작, 두 번째는 7개 철자 F로 시작, 세 번째는 5개 철자 F로 시작, 네 번째는 10개 철자인데 I로 시작. 뭔 말인지 알겠어요?
4개 단어는요 듣는 단어에서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럼 뭐야? 들은 단어랑 동의어인데 이런 철자가 있고 그 개수에 맞는 딱 동의어를 쓰란 얘기예요. 할 수 있냐는 거죠. 그쵸? 그럼 적어도 듣는 내용은 빠삭하게 알고 가야 되죠. 독해를 통해서 많이 연습해보고 듣기를 통해서도 연습하고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옆에 듣기에서 서사평이 2개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단어가 5칸. 5칸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칸. 12개 철자인데 2로 시작한다. 얘도 내용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이유를 서술하려고 할 때 이렇게 나와요. 지문에 분명히 들을 때 나오긴 해요. 요즘 사람들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해요. 막 이렇게 이런 이유도 있겠고 게다가 뭐뭐라는 이유도 있고 또한 뭐뭐도 있는데 이렇게 쭉 말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이렇게 압축해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하지만 새로운 문장이라는 얘기죠. 단어는 이 5개 중에 2개는 들은 단어고 나머지는 안 나온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독해에서 요약문이나 주제문을 서술하는 방식이 듣기에도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 생각인데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고 나 영어 잘하니까 그냥 대충 수학이나 국어 공부하다가 가서 이거 시험 보면 돼 하고 가내드린 경우 이거 못 썼을 거예요. 확실한데. 그냥 듣느라고 정신 없었을 거예요. 들으면서 자신 있었을 수 있지 난 다 들려. 그쵸? 듣기는 듣기가 아니에요. 잠시 요거는 다른 거 듣기가 아닌 서답형 문제도 뭐 그닥 다르진 않은데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래요. 자, 가와 일치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가는 어디 있냐? 위에 이렇게 있어요. 위에 보면 가는 한글 해석을 준 거예요. 한글 해석을 주고 그러면서 그 한글 해석에 맞도록 쓴 거예요. 빈칸에 한 단어씩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문장 구조가 원문장하고 바뀌어 있어요. 한글 해석은 같지만 단어의 배열 자체가 문장 구조를 바꾼 상태. 그 다음에 뭐 비슷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뒤에도 똑같아요. 자, 이제 작년도 문제 봅시다. 작년에 2024년도 기출을 잠깐 볼까요? 자, 2024년도도 듣기는 마찬가지로 나와요. 듣기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서답형 1, 2번을 한 장으로 보자면 듣기를 듣고 아래 질문에 답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여러분 듣기 하다 보면 돈 계산하는 거 나오죠. 뭐 어머 아까 어떻게 해요? 할인 쿠폰을 두고 왔어요. 그럼 할인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개 묶어 사시면 뭐가 어떻게 돼요?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는 거에 대화는 쉽단 말이에요. 근데 들은 걸 기준으로 내가 만약에 할인을 받으면 얼마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얼마를 낸다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던 거죠. 얘는 쉬운 편이에요. 대신 배점도 적죠. 1점이에요. 자, 근데 아래쪽에 도표를 완성해라. 그러면 실제 이건 주르륵 말한 거예요. 실제 사람은 읽겠지. 예를 들면 악기를 보관할 때 플룻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트럼펫은 이렇게 보관하는 게 좋고 피아노는 어떻게 보관하는 걸 추천인데 줄줄이 말했을 거예요. 근데 빈칸에 단어를 넣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들은 단어랑 다른 단어가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기억하셔야 된다 였고요. 이건 듣기였고 그 다음에 서답형 문제 객관식 볼까요? 객관식 서답형 다른 거 볼까요? 잠깐 보자면 요 문제 봅시다. 서답형 7번 문제 보이죠? 어휘 변형 필수 2점이에요. 2점밖에 안 된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60점 만점 시험지에 2점이니까 실제로는 거의 3.5점 정도 배점이라 보시면 되고요. 다음 문장을 요약하고자 한다라는데 어휘 변형 필수 보여요? 반드시 바꾸란 얘기예요. 그럼 뭐야? 우리가 좀 아까 이 교재에서 풀었던 첫 번째 요약문은 뭐였지? 똑같은 단어 찾아쓰기. 두 번째 단계가 살짝 변형해서 지문에 있는 건데 형태 바뀌기. 그 다음은 아까 우리 듣기처럼 완전 다른 거 쓰기. 이렇게 내서 3단계가 요약형 기본이에요. 자, 그럼 아래쪽을 봤을 때 요약문을 주죠. 그런데 어휘 변형이 필수다. 결국은 어떤 때 앞에 이니셜이나 글자 수 제한을 안 주냐면 위에 있는 걸 쓸 땐 그런 걸 안 줘요. 위에 있는 걸 찾아 쓰는 거니까 이니셜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알아서 쓰시고 다만 어휘가 변형된다는 거는 이건 어휘가 아니라 어법 문제를 말하는 거죠. 아까도 여러분 봤지만 adaptability라고 명사를 쓴다는 걸 뭘로 알았어요? 투부정사 뒤에 들어갈 동사 원형이 아니라 명사가 동사의 목적어 자리라는 걸 파악해야 이 자리에 명사형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단어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왔지만 여긴 이걸 써야 돼 라는 건 결국 문법이에요. 그래서 요약문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요거 한 문제 안에 몇 가지 물어볼 수 있어요. 지문의 내용을 이해했느냐라는 독해력. 그치만 지문에서 여기에 맥락상 뭐가 들어가는지 어휘를 이해하느냐라는 어휘 뜻, 그 다음에 어휘의 파생어 만드는 방식. 그게 어휘력. 그 다음에 문장 구조상 여기가 명사 자리인지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 파악하는 거 자기 문법 실력. 그럼 문제 하나로 3가지를 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좋아하지 않겠냐는 거죠. 이거는 잠실여고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자주 문제 내는 방식이고 갈수록 강화되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숙명적으로 내가 1, 2, 3학년 내내 겪어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서답형은 주로 저렇게 출제가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필자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그러면 짧은 문장이긴 하지만 이 글을 주장하는 글은 요지죠. 결과적으로 그 요지를 아래쪽에 문장을 줬어요. 결국 요지문은 원래 문장이 없는 거죠. 즉 처음 보는 문장인데 이거 두 개는 활용하라고 했고 문제는 두 단원 줬지만 두 칸은 비어 있어요. 총 네 단어 써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쓰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잠실요구에서 주로 나오는 패턴은 암기를 풀 수 있는 서답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문맥상 들어갈 글 그럼 이거 빈칸 추론의 단어 쓰기 같죠? 여기가 원래 있었던 단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설마 내가 지문 다 외우고 가면 쓸 수 있는 단어에 빈칸을 주겠어요? 그렇게는 안 내죠. 그렇게는 안 내고 우리는 암기할 땐 이 부분을 외우긴 해요. 나중에 내신 본 게임 들어갔을 때 암기 시험을 보는데 이거를 줄줄이 통암기를 해서 쓰진 않고요. 되게 중요한 단어만 밑줄이 쳐있고 옆에 한글 해석이 있을 거예요. 한글 해석을 봤을 때 여기 들어갈 단어가 뭐야? 예를 들면 여기 들어갈 단어가 뭐야? 이런 식으로 쓰겠죠. 대신에 여기 A랑 B에 들어갈 빈칸 단어도 외우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외운 단어는 E가 아니었겠지. 시작 철자가. 그러면 내가 외운 단어랑 의미가 같은데 저 자리에 뭘 넣으면 맞을까? 아래쪽에 제시 조건을 그래서 주잖아요. 2를 시작하는데 철자가 4개다. S를 시작하는데 철자가 8개다라는 건 뭐야? 다른 S 단어여도 철자가 7개인 건 교무실에 와서 되냐고 묻지 말란 얘기예요. 저렇게 문제를 출제하면 되게 쉽게 채점이 가능하죠. 서답형 채점은 선생님들이 되게 골치 아픈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연휴가 길게 끼어있는 시험 전에 즉 빨리 성적 처리하고 선생님들이 쉬어야 될 때 그럴 때 서답형이 저렇게 많이 나와요. 왜? 영장문을 주르륵 쓰는 거야. 그럼 오늘도 아마 서술형 숙제하면서 나한테 궁금했을 거야. 선생님 제가요 여기 인더 뭐뭐뭐란 전치사구를 여기다가 넣었는데 이거는 가운데 끼면 틀리나요? 이렇게 물어볼 사람도 있단 말이야. 어떤 경우에 거기 넣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되고 앞에 있어도 맞아. 그치? 그걸 물어보러 한두 명이 오겠어? 교무실 난리가 나지. 선생님들 대부분 도망간단 말이야. 시험 내고. 물어볼까봐 물어보지 마 이런단 말이야. 왜? 엄청나게 초조하거든. 근데 너무 많이 물어보러 오잖아. 그러면 안 좋아 이미지에. 왜? 교무실에 들어가면 거기에 교무부장 교감 선생님까지는 교무실에 같이 계셔. 근데 만약에 거기에 고정민 선생님이 문제 출제했는데 애들이 우르르 쫓아가 자꾸 선생님 이것도 되지 않아요? 이 문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꾸 물어보면은 교감 선생님 이렇게 보다가 저 고정민 선생님 저 뭐 이상하게 내는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문제 알겠어? 그럼 나중에 불러 애들 나간 다음에 저 선생님 그 문제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이 찾아옵니까?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상하게 된 게 아니고 막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교무실 애들이 오는 게 싫어. 그러니까 애저녁에 자르는 거야. 제 것도 되나요?라는 가능성을 배제한 거야. 그러면서 채점은 되게 빨리 끝나고 이렇게 되면요 거의 채점하는데 몇 시간 만에 다 나와요 결과가. 그게 요즘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우리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신호지만 어쨌거나 많이 나와요. 자, 요즘은 하나 볼까요? 위에 글이 있었어요. 글이 있었고 글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 각 캐릭터의 발언을 하나의 제목으로 요약한대요. 앙리 마티즈가 있었고 월터 미티스가 있었고 조나단이 있는데 얘네가 내가 이렇게 한마디씩 한다면 뭐가 들어가겠느냐라는 것을 아래쪽에 각각 한 칸씩 3개의 칸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부분 점수는 주는데 문제는 3점을 주고 3칸이라는 거는 공식적으로 한 칸당 1점 주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 부분 점수를 쓰기 위해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 썼어요 라는 습관을 애저녁에 버려야 돼요. 제가 서답형 아까도 쓸 때 모르겠으면은 앞뒤 단어 하나라도 쓰라 그랬죠. 실제로 3점짜리 서술형인데 6단어 구성이면은 한 단어당 0.5점씩 줘요. 그러면 2개의 단어를 쓴 학생은 1점을 받죠. 그러면 나는 그냥 1점 안 받을래요. 근데 그러지 마. 아까 봤지만 되게 어려운 객관식도 1점이야. 그치? 1점의 소중함을 느껴야 돼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니까요 진짜. 근데 쓸 수 있는 건데 모를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해서 처음부터 안 써버리는 습관을 잡으면 계속 안 쓰게 되고 그 학생들 계속 티끌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직 시작 단계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야? 나는 허접해 보이고 부끄러운 답지라도 최대한 써보겠다는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써놓고 나서 저한테 나중에 카톡 보내시면 선생님 저 이렇게 썼는데 맞을까요? 하면 내가 그 정도는 될 것 같아. 나중에 조심스럽게 교무실에 가서 이의 신청해봐라고 하고 실제 점수를 받아요. 1점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쓰는 거예요. 단 한 개의 단어를 쓰더라도. 기출문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2차 자료에서 출력해서 넣어드릴 거고요. 우리 아까 보던 문제 중에 일부만 잠깐 봅시다. 뒤에 넘어가서 객관식 문제 15번 이건 답 얘기고 16번 받고
그 다음 17번 받고 18번은 이거 요약문 답만 제가 여기다가 문장 답만 써드릴게요. 아래서 보면은 우리는 해놓고 나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기대하다는 표현이 뭐가 있어? 내가 아는 건 expect인데 없잖아. 그러면 센스 있는 사람이 이런 거 알아봐요. look forward to가 뭔가를 기대하다 고대하다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은 찾았다는 얘기예요. we. 그럼 쓴 건 지우세요. 반드시. 그리고 할 수 있다. can. 얘는 조동사는 동사 말고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잖아요. can 써주고 그럼 썼지. 기대하다 찾았네. look forward to. 여기까지 내가 벌써 5단어나 썼잖아요. 그런데 아주 기본적 원리만 적용됐죠. 주어랑 동사라는 것만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원리만 알아도, 즉 기본 문장 구조만 알아도 벌써 5칸을 채웠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새로운 유행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근데 뭐뭐로서가 제일 끝이지. 이런 역할로서야. 그럼 일단 쉬운 걸 처리해볼까? 대안으로서라고 했어. 대안은 여기 있네. an alternative. 그 다음에 뭐뭐로서라는 역할을 하는 전치사는 as 이렇게 있지. 그럼 제일 끄트머리에다 여기 끄트머리에 붙여놔. as an alternative 이렇게 써놨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렇게 하면 대안으로서 해놨어. 근데 중요한 건 새로운 유행이 등장하는 거를 채워야 돼. 그러면 내용상 봤을 때 새로운 유행이라는 게 등장하다의 주어져.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했던 어법이 적용돼요. 전치사 to였기 때문에 뒤에는 등장하는 거라고 할 때는 문제는 emerging이라고 동명사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문제는 동명사 앞에 주어가 누구라 했어? 새로운 유행이 등장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고정민 쌤이 등장하는 걸 기대하면 고정민 teacher emerging이야. 이렇게 쓰는 거야.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는. 그러면 앞에 들어갈 건 뭐야? 앞에 있는 거 써놨잖아. This new trend가 이런 새로운 대안이잖아. 새로운 유행이잖아. 그럼 요 자리에다가 This new trend만 그냥 써주면 자연스럽게 동명사인 emerging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지. 그럼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린 기대할 수 있다. 뭘? 의미상의 주어인 이 새로운 트렌드, this new trend가 emerging 한다라는 이 동명사를 기대할 수 있다. as an alternative 대안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렇게 조금씩 채워가시면 답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19번 넘어가 봅시다. 문제 유형만 볼까요? 자, 위에 있는 내용을 아래쪽 B에 적용시켰대요. 자, 그러면 얘는 당황하겠지. 왜? 학생들 일부러 쫄라고 만든 거예요. 왜냐면 위에서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은 실제로 오랫동안 걸려 내 눈에 오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별은 옛날 이미지다라는 게 글의 내용이었잖아. 아까 봤던 그 애프터 이미지 있던 그 얘기야. 근데 갑자기 선생님 원래 지문에 이런 거 없잖아요. 전 읽지도 못하겠어요. 이거 몇이 안 돼 진짜? 149600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억 4960만 킬로미터지. 그치? 아무 필요 없는 거야. 왜? 그냥 이럴 땐 과감하게 제껴. 어떻게? 그냥 겁나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간단하잖아. 태양은 지구에서 되게 멀어. 빛은 대충 이 정도 겁나 빠른 속도로 이동해. 됐어? 숫자 때문에 쫄지 말라고. 대부분 이 문제 풀었을 때 애들이 덜덜덜 거릴 때 어머 저게 뭐야 이랬다는 거야. 처음 보는 거야. 할 필요 없어. 우리는 뭘 하고 있지 지금? 정신무장. 저렇게 나오겠구나. 나를 짓누르려고 하시겠구나. 그러나 나는 괜찮다. 중요한 건 뭐야? 어쨌거나 내가 본 게 옛날의 이미지라는 거지 이거잖아. 그럼 뒤만 보면 돼. 어디? 네가 만약에 지금 태양을 보잖아. 그러면 8분 전 태양을 보는 거야. 즉 after 이미지를 보는 거야. 아까 지문의 답이었지. 자 예를 들면 there is 해놓고 나서 이런 건 없다 이런 얘기야. 그치? 이런 게 있다 없다. 근데 중요한 거 여기를 어떻게 맞춰? 아까 내가 이 연결어의 힘을 말해줬잖아. 즉 다시 말해. 그럼 무슨 얘기야? 빈칸과 같은 말이겠네. 뒤를 볼까? What we are seeing now야.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cannot be identical. identical 뭐야? 동일한, 똑같은야, the same이야. 똑같을 수가 없다. 뭐랑? With the sun in the space야. 실제 우주에 있는 태양과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즉 after image를 본다는 얘기지. 그 얘기야. 그럼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만 배열을 하면 되잖아. 결과적으로 만들었을 때 자, there is야. 이것이 있다야. 그러면은 우리도 또 아까 얘기했지만 문법 구조를 알아야 돼. 뭘? there 다음에 is가 있으면 뒤에는 단수 명사가 주어로 와야 돼요. 즉 여기에 다른 걸 먼저 쓸 게 아니라 단수 명사가 먼저 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아래쪽에 봤는데 뭐가 있어야 돼? 갑자기 태양이 있다 이럴 건 아니잖아. 그치? 뭔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그 차이점이랑 이 말이 같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야? 내가 보고 있는 게 태양과 똑같지 않다. 그럼 뭐야?
차이점이 있다. 내가 보는 것과 실제 태양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차이점만 만드는데 문제는 differ를 줬잖아. 이건 동사야. 다르다. 그럼 차이점이라는 건 뭐야? difference가 명사란 말이야. 파생어를 만들라는 얘기지. 이건 이제 어휘력이야. difference는 명사 자리라는 거 아는 건 어법 실력이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건 독해 실력이고 자 difference는 셀 수 있으니까 앞에 관사를 써줘야 돼. 그럼 얘랑 얘는 썼어. 지웠어. 그 다음에 두 가지 사이에선 차이점이 있다 할 때 between을 여기다 써주지 너랑 나 사이의 차이점은 the difference between you and me야. 그치? 그럼 뒤에는 뭔지 몰라도 뭔가 그리고 뭔가 두 가지 사이에서 이렇게 두 가지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우린 이미 인지했지만 뭐야? 아 원래 태양과 내가 보는 이미지 내가 보는 것 사이에선 차이가 있다지. 근데 보니까 itself를 어디다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태양 그 자체 이러겠지. 그치? 자 그러면 순서는 실제는 여기 정답을 얘기했던 거는 이 자리에다가 the sun itself 이렇게 묶어서 같이 넣었단 말이야. 근데 내 생각엔 태양이 뒤로 가도 상관없어. 즉 태양과 보는 것의 차이거나 보는 것과 태양의 차이는 똑같은 얘기니까 괜찮아. 어쨌거나 이 자리에 들어갔던 것은 the sun itself가 원래 학교의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거야. 어쨌거나 and 자리에 집중. 저 and 뒤에 밑줄에 명사 넣어야 돼? 형용사 넣어야 돼? 동사 넣어야 돼? 명사. 그게 어법이야.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남아있는 걸 찌끄레기들이 긁어 모았어. and 지워졌어. 그쵸?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뭐야? perception이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youall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youall이라는 거는 소유격이니까 여기 명사를 꾸며줄 말이 들어가는데 그 명사 앞에 들어가겠지. 그치? 이해됐어? 근데 중요한 건 남아있는 잔해물 중에 명사가 없잖아. perceive를 명사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야겠지. 그래서 뒤에 들어가는 단어는 어떻게 돼요? 써본다면 결국 너의 그리고 perception 이게 perceive의 명사형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뒤에가 of가 남았지. of까지 쓰면 돼.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돼요? 하지만 잘 봐봐. 아까 뒤에 끝에 it이 있었잖아.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the sun itself를 뒤에다 썼어요 라고 하면은 it을 쓰기 애매해지지. 이해돼? 자 여기 끝에 it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순서를 아까도 말했지만 선생님 저는 your perception of을 먼저 쓰고 the sun itself 뒤에 썼어요 하면 왜 틀린 거야? the sun itself it이 안 되잖아. 그러면 답이 하나로 고정되지. 선생님들이 역시 채점하기 쉬웠겠지. 바꿔도 되나요? 라는 질문은 애초에 불가능하게 만들지. 이해돼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까도 봤지만 쓸데없는 변형에 농락당하지 말아라. 이해됐지?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상태고 그럼 독해는 기반적으로 성공되어 있는 상태고 어휘력과 어법 실력을 가지고서는 요약문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옆에 있는 건 객관식에서 답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얘는 20번에 1번 답이었고요. 해설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아요.